강의의 수준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그냥 하면 숫자만 쭉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학회에서 발표를 하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엄마 아빠들도 있고 이제 당사자도 있고 활동가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능한 한 학문적, 그러니까 내용은 같더라도 쉽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당사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들이 자폐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예. 뭐 우리 아들이 자폐가 아니었으면 안 했을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전공이 예방의학입니다. 예방의학이 이제 의학계에 있는 26개 진료과 중에서 통계를 많이 다루고 그다음 국가정책에 많이 이바지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정은경 청장님 모르는 사람 없죠? 네, 가정의학, 예방의학 전문입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진 못해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예방의학인데 우리 아들이 자폐가 나오는 바람에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자폐가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만약 대통령을 만났다고 칩시다. 우리 어머니들 윤 대통령이 딱 와서 우리 자폐 도와달라고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마 그러면 우리를 알았다고 하고 이제 나가면서 옆에 있는 비서한테 뭐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까? 야, 그래서 몇 명이나 되는데, 이게 1번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얼마나 드는데,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방의학자나 교수로 살아오면서 정책 담당자들도 편차가 큽니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논리로 해야 되는 게 몇 명이고 얼마가 드는지가 설득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표를 위해서 치매 환자는 우리나라에 한 800만쯤 있다고 칩시다. 돈은 몇 조가 들지 모르지만 대충 번트를 대는데 한 2조 정도 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치매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가 없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게 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폐 같은 경우도 표가 되려면 이게 숫자가 좀 많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숫자가 적은 걸로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제 기준으로는 솔직히 모른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다 뭐 누구는 뭐 일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검사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이런 거고, 뭐 그다음에 어떤 거는 과소 추정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 혼재돼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하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나중에 만약에 자폐가 당장 우리 자폐가 지금 복지부 등록자료 한 2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지 않습니까? 2만 명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죠. 2만 표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사람들이 왜 앞으로 자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거냐면 이게 보편적인 인권이에요. 그 다음에 아기가 저 나올 때 100만 명 나왔었는데 우리 딸내미가 2008년생인데 그때 50만 명이 깨졌고 작년에 26만 명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병원에서 요새는 800g, 400g짜리도 살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서 건강하게 자랄 확률도 높겠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은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그중에 자폐, 그다음 발달장애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숫자는 2만 명밖에 없어서 투표할 때는 이게 세지 않게 보이지만, 가임기 여성, 그다음 연애해서 이제 결혼하려는 친구들, 그다음에 나라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 자폐는 우리나라 복지의 끝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울대병원도 지금 넥센의 후원을 받아서 소아병동 옆에다가 지금 리스파이 서비스라고 이렇게 목에 이제 되게 힘든 희귀 난치 있는 아이들 부모를 2박 3일 휴가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걔들보다 더 필요한 게 여러분들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폐는 딱 봤을 때 우리 아들 딱 봤을 때 10분 봤을 때는 굉장히 쾌활하고 훌륭합니다. 다 그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순서가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핵심은 몇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정책을 하게 될 때 또는 복지부나 뭐 유력할 때 이 교수 그럼 자폐가 얼마 문제인데 그러면 몇 명이요? 근데 봤더니 이 숫자를 제가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등록 자료는 1년에 1000명쯤 등록을 하는데 그럼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 자료를 가지고 물론 이 숫자도 틀릴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계획적으로 한번 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관심이 좀 있어지셨죠? 네. 안 넘어가네요. 예. 자, 아까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보면 제가 요걸 따라한 거죠. 따라쟁이. 연구의 처음은 모방입니다. 미국 CDC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만 8세를 갖고 유병률을 측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도 논문을 쓰면서 이제 이게 JKMS라고 논문에 냈더니 이제 사독자가 매년 애뉴얼 프리밸런스나 인시던스를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출생 코호트를 해서 그 애의 파이널이 얼마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들이 11년생이거든요. 그 뒤에 11년 그래서 제가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11년생이 그래프로 하면 등록하거나 이제 병원에 가는 확률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어느 서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8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왜 8년이 되죠? 초등학교 입학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선생 진단서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요즘은 장애 등록하는 게 좋죠. 그래 차도 사고 뭐 저 당사자니까 압니다. 네. 쿠폰도 나오고 뭐도 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숫자가 늘을 겁니다. 근데 핵심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8세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제일 좋겠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20세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런 거죠. 8세까지 1200명이었어. 근데 9세에는 1202명. 1203명 이러면 어차피 우린 전체적인 숫자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장 신뢰치에 있는 숫자를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어려운 얘기 있는데 결국 아기들을 다 만들어내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코로나 때 힘드셨죠? 저희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역학조사를 한다고 한 두세 달 차출돼서 서울시에 끌려갔었거든요. 그럼 집에 잘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나름 룰은 주중에 우리 와이프가 독박을 하고 주말엔 내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였는데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아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차 태우고 산간 벽지 저 임도 좋아해요. 임도. 그러니까 관광지는 사람이 있고 임도에 가서 보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팔딱팔딱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애들은 제가 보기엔 다 우리 집이랑 비슷한 애들이에요. 다른 집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은 팔딱팔딱 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살하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애들이 더 많이 죽는 거 아닐까? 그 다음에 팔딱팔딱 뛰다가 교통사고도 더 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방의학자로서 정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몇 명이 생겨, 현재 몇 명이, 그러니까 몇 명이야, 몇 명이 새로 생겨, 그 중에 얼마가 죽어, 그 중에 얼마나 심각해, 그 다음에 돈으로 하면 얼마가 들어. 요 5가지 있으면 복지부를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활동가로 하시든 우리 자폐의 가족이 돼버린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나게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생각보다 싸고 생각보다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고 이 정도 했을 경우에는 출산율도 높아질 거다. 너 생각해봐라.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애들 낳겠니?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이제 모금할 때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하고 2개 다 필요합니다. 2개가 다 필요한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좀 냉정할 때 냉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를 믿으십시오. 그냥 잘 됐을 거라고. 네. 자, 이것도 그냥 저를 믿으십시오. 네. 궁금한 건 그림 한 장으로 보내 이겁니다. 이거. 저 일로 옮겨가도 되나요? 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아들이 11년 태어나서 이거 포함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랬죠? 네. 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료는 2002년부터 쌓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빅데이터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5년이 지나면 폐기했어요. 그래서 2002년 자료 없어요. 2002년 이전 자료 없습니다. 모르셨어요? 네, 그래서 모든 연구의 시작은 2002년입니다. 근데 이 자료가 더티합니다. 초창기니까 처음엔 더러워지다가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하면 깨끗해지고 발전되고 버전도 높아지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강력한 이제 심평원이나 공단이 자신 있어 하는 게 여기부터입니다. 7년부터입니다.
근데 왜 이걸 보냐면 트렌드를 볼 때는 전체를 있는 것도 좋고 논문 같은 거 쓰려면 또 길어 보이면 또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2002년에는 47만 명이 나왔고 우리 아들 나온 해는 45만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8세까지 진단한 애들은 이제 4,2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등록 자료에는 한 1,200, 3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 차이는 왜 나오냐면 이런 거죠. 애가 3살쯤 돼서 말을 안 해. 엄마 눈을 안 쳐다봐. 아마 전형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면 일단 저 들러엎고 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선생님 딱 진단하시더니 혹시 집안 내력이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집안 내력인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걔들은 이렇게 나가지만 결국 진단 코드에는 우리가 보통 룰아웃, 자폐를 의심되는 걸로 코드가 잡히는 거죠. 근데 제가 제 표현으로는 자폐 끼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유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유전은 아닌데 어쨌든 말이 느린 가족력이 있죠. 사람들이 동네마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이제 진단이 그러니까 확진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간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야 숫자가 이 정도가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명당 유병률이 9.4명 정도 나옵니다. 근데 미국 CDC가 미국이 이 자폐 여기 뭐 행동치료 분석 이런 것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게 급여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엄청 비싼 건데 건강보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유병률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똑같을까요? 늡니다. 네, 미국 건 2배로 뜁니다. 그래서 이게 화석화된 자료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트렌드를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씩만 간 거예요.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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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그래프 하나 더 보면 그리고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주변에서도 그렇게 느끼시죠? 여자애들보다 남자애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1,000명당 한 13.5명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여자는 5.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 중요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자폐는 오티즘이라고 해서 이게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5,000년, 6,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왜 우리나라 그래프는 그러면 이게 돌아가신 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등록 자료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20년 전에는 자폐의 분류가 없었을 거고 20살이 넘으면 더 이상 뭐 병원이나 정부에서 해줄 게 없다고 생각해서 등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보다 많이 어려 보이시거나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지만 그거보다 윗대에 있는 엄마들 그 뭐 슬픔으로 하여튼 버텼던 이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자폐는 안 늙나요? 그러니까 왜 제가 사망률을 조사하기 시작했냐면 이게 맞으려면 여기서 다 죽어야 되거든요. 맞죠? 예, 표현이 유튜브로 안 되는데 하여튼 다 사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기서.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들 여기서는 아마 저 같은 핵심 당사자일 거란 말이에요. 특히 20세가 안 된. 그럼 여기 이렇게 높아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러니까 정부나 사회에 이제 저기를 믿지 않고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늙을 거냐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 그림이 쫙 옮겨오면서 저도 죽고 한 50년쯤 지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자폐계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핵심은 나의 이익과 우리 전체 이 자폐인의 이익과 그리고 나라 전체의 이익이 부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보통 내가 문제니까 하여튼 우리 아들 12살이니까 12살의 문제를 갖고 있겠죠. 그럼 내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전체 자폐인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당장 내가 힘드니까 예를 들면 나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자폐인까지만 되는데 이걸 전체 사회가 수용하려면은 일반 세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야, 우리도 이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야, 이 나라에서 뭐 OECD 뭐라는데 이건 해줘야 되지 않니? 그 표현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요게 진짜 한 땀 한 땀 제가 진짜 물론 기계가 돌렸지만 우리 같이 연구한 박사님 뒤에 계시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02년에 태어나서 2002년에 등록한 애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적는 겁니다. 이게 사스 코드로 컴퓨터가 하지만 이거 정말 노가다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걸 쭉 다 더하는 거죠. 이렇게 나온 게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뒷단으로 가면 8세 이후가 지나면 숫자가 좀 적어집니다. 그렇죠? 쭉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20세 이후에도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나서 머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죠? 후천적으로 뭐 충격을 받았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트렌드가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자애들, 여자애들 똑같이 이 방식으로 했습니다. 요거 하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게 숫자가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봤더니 똑같은 그림이죠. 여기 없습니다. 없을 리가 없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일단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음에 뭐 어디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 성인.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아마 성인이 될 때쯤 되면 초기 성인기에 있던 애들이 45세 이상을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만성질환 다 뜰 거예요. 그럼 치과 같은 데 가는 게 쉽던가요? 다 마취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지역사회에 숨어 있는 자폐도 꽤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면 지금 제 기준으로 3,000명이잖아요, 연간. 그럼 80세까지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폐는 그러니까 자폐 끼가 있는 사람은 24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2만 명을 대표하죠, 그렇죠? 이 뒷단. 그래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쉬운 그다음 요거는 통계청에서 안 도와줘서 못했는데 통계청이 뭘 걱정하냐면 숫자가 적으면 왜 죽었는지를 안 알려줘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극단적 선택인지 뭐 이런 건데 그 세부 코드를 줘야 제가 분석을 하는데 안 준다고 그냥 죽었는지만 확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애들이 보통 일반 아이들, 그러니까 뭐 비자폐라고 표현하겠죠. 학술적으로는 자폐 아이들이 비자폐 아동 또는 자폐 아이들이 그냥 전체 아이들 연령대보다 지금 2.34배 정도 더 죽는 거예요. 이유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분석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좀 띵킹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너무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좀 객관적으로 본다고 치면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고가 높을 확률이 있고 두 번째는 자살 숫자가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잘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반상병이 있어서 애기들이 보통 자폐가 있는데 뭐 희귀병이 같이 있거나 그러면 옷에 이렇게 가다 애들이 죽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숫자가 3,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죽은 애는 뭐 끼케 한 15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알려주면은 저희 자료에 시군구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구네 옆집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혹시 만약에 이게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왜 했는지 내가 역추적이 가능한 거니까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에서 섰어요, 제가. 여기까지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어렵게 돼 있지만 결국 핵심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 신기한 건 여자애가 더 많이 죽어. 이것도 상식에 좀 반하지 않아요? 남자애들이 훨씬 파닥파닥 뛰어다니니까 그러고 사고도 훨씬 많이 치고 근데 여자애들이 이게 이건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죽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왜인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통계청이라도 안 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왜냐면 누군지 세종에 살고 누구면 뭐 세종에 있는 누가 엄마 그 집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조기 사망 위험도 다 높아요. 그냥 높아요. 한 2배쯤 높은 것 같아요. 원인 조사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이제 요거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 맞춰야 되고 질문도 좀 받아야 되니까. 제 궁금한 게 그럼 이완율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폐를 갖고 있는 애들은 그럼 병원에 가는 게 보통 그러니까 자폐가 아닌 애들과 똑같냐 이거죠. 부동의 1위는 감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등이 제20 급성 기관지염이 이제 감기예요. 그 제2자 붙은 건 다 감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00부터 제20까지는 다 감기야. 그럼 우리 자폐 애들은 자폐와 관련된 것만 빼내면 보통 애들과 그러니까 비자폐 애들과 똑같냐 안 똑같냐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만 궁금했나요? 아니 왜냐하면 내 생각에 우리 아들로 보면 이게 이가 문제고 파닥파닥 뛰는 게 문제고 뭐 이게 그러니까 정신과라고 치고 치과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뭐
가끔 부러지고 뭐 이제 뭐 이러죠. 예. 그러면 그래서 봤어요. 이 등수를 보시면 자폐가 아닌 애들은 이 F84라는 이게 이제 우리 애 붙는 코드예요. 선생님 진단서 띄워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 F84, F84인데 이게 저 전체 순위는 467이 별로 거의 없는 거죠, 이건. 그렇죠? 근데 1등, 근데 저기 비자폐 애들은 제20이에요. 근데 우리 자폐 애들도 2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튀는 거 뇌전증. 쉽게 얘기하면 이게 옛날에 이제 간질이라고 했던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폐 애들 중에 그렇지 발작하는 애들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운동 과다장애, 뭐 팔딱팔딱 또 뭐 그냥 치는 건 상관없지만 또 왕창 이렇게 ADHD 이런 거 걸리는 애들이 있을 테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E가 많아요. E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생리학적 발달의 결여. 우리 애는 저는 이렇게 뚱뚱한데 우리 애는 삐짝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운동량이 많아서 그런 건 그러니까 이거 걸리는 거죠. 생리학적 발달 결여. 이렇게 진단 코드를 넣자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선생님. 그렇죠? 이 정도 차이면은 질병 코드가 1000개가 넘는데 대충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우리 애들이 자폐와 관련된 정신과 질환, 그다음에 치과 질환은 월등히 높고, 나머지는 그냥 그 비자폐의 고연령대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컨트롤하려면 너무나 이제 선생님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유병률은 계산해 봤더니 매년 한 3,000에서 4,000명쯤 출생연도 기준으로 나오는 것 같다. 근데 등록 기준으로는 1,200, 1,300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알려진 가장 정확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자료는 2만 명 정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꽤 많은 숫자가 숨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폐끼가 있다고 내가 아까 표현했던 그런 애들까지 포함한 상당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30세 이후에는 지금 완전 니글렉트, 그러니까 숨어 있어서 좀 찾아내지 않는데 이거를 다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면은 꽤 많은 수의 자폐인이 현재 지역사회에 그냥 방치돼 있거나 그냥 거기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예. 그리고 여기는 에이징, 그러니까 고령화의 문제도 똑같이 온다.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사망률은 원인은 못 찾았지만 한 2배쯤, 그리고 여자애들은 한 4배쯤 일반 또래에 비해서 많이 죽는 것 같더라. 근데 통계 함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봤자 한 15명 더 죽어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대서특필돼서 뭐 4배 더 죽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고 여긴 4명이야. 그럼요. 평균의 함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예방약을 했으니까 누구에 비해서 얼마가 더 죽어라는 표현을 써야 정부나 예를 들면 대통령한테는 얘들이, 그리고 그게 만약 상해였으면 교통사고로 훨씬 많이 팔딱팔딱 뛰다가 뭐 이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 얘기 못했고, 마지막 이완율은 정신과 질환, 그러니까 장애 특성이 어쨌든 정신과적 질환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걸 포함한 질환은 당연히 많은데 그 외의 질환으로는 2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비자폐아하고 동일한 연령대의 똑같은 애들과 같은 질병 구성을 보이는 것 같다. 요까지예요. 근데 이제 미국 연구 결과는 자폐 애들이 비만이 많고 비만이 많아서 당뇨가 많고 막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하면 되는데 우리 아들 내가 봤을 때 자폐 애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보면 뚱뚱한 애들 별로 없거든요. 예, 통통한 애 별로 없어요. 이게 딱 봐서 얘는 당뇨 각이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아니 우리 이게 당뇨 내가 걸리면 걸렸지 우리 아들은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는데 패스트푸드를 미국적 상황에서 먹어대면은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데 우리는 아마 분명 인종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와 관련된 학자로서의 제 저기는 일단 저기 부모이면서 학자로서의 제 궁금증은 일단 풀렸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뭐 이런 게 나오면 뭐 비만이 많고 뭐가 많고 이런 게 해보면 저는 진짜 맞아라는 생각을 아마 제가 할 것 같고, 제가 하는 연구 중에 한 30%는 그래서 제가 자폐 쪽으로 좀 돌려보려고 지금 이해 당사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님, 사모님이랑 같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솔직히 저 어디 가서 발표하는데 그 굉장히 쪼는 스타일은 아닌데 우리 사모님 앞에서 발표하는 건 좀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함께 웃는 재단에서 도움을 주셔갖고 예, 어쨌든 그 지원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논문도 2편 썼습니다. 여기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널 오브 코리안 메디컬 사이언스라는 잡지하고 그리고 연세 메디컬 저널, 그러니까 이 두 잡지에 이 논문 갖고 썼고,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학자로서 내 논문을 쓴 그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how many, how much를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도한 첫 번째 작업, 그리고 그거를 애들을 그냥 연도별로 대충 잘라서 몇 명이 아니라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20년까지 쫓아가면서 몇 명이 발생하는지를 본 작업, 그런 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이제 활동가 선생님들도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이진용 교수에 의하면 매년 그러니까 출생연도 기준으로 한 3천에서 4천 명쯤 발생한대. 그리고 만약 80세까지 다 있으면 한 20만 명까지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대. 물론 과다 추정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이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는 최소치는 장애인 등록자 자료가 최소치일 거고 제게 최대치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이제 교수님은 저기 UCSF 교수님 논문을 좀 보니 아마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계산하실 거예요. 그럼 그거 우리 거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라 숫자가 있는 거고 그 정도의 어느 범위에 있을 것이다. 이게 정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